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나오는 속도보다 빠르게 당신을 센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드릴게요.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닌 왜 사는가를 묻는 시대에 특히 컨셉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컨셉을 아무나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광고라면 세계적인 수준인 호소다 다카이로, 맥도날드, 닛산, 토요타, 산리오, 스포티파이, 그 외에 다양한 기업과 일했으며 300개가 넘는 글로벌 어워드를 기록한 그는 컨셉의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스는 단순히 스타일이 좋다, 말빨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호소다 다카이로가 말하는 센스를 한 줄로 요약하면 논리를 넘어 감성에 호소하는 힘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는 센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지점에서 움직이는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전달하는 센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표현하는 능력. 스타벅스를 떠올려 볼까요? 스타벅스는 스스로를 커피 파는 곳이 아니라 제3의 공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인 거죠. 이게 바로 받아들이는 센스와 전달하는 센스가 합쳐진 결과물일 겁니다. 유니클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저렴한 옷이 아니라 일상을 바꾸는 라이프웨어라는 컨셉을 내세웁니다. 옷 한 벌을 넘어 내 일상 전체의 느낌을 건드리는 문장이죠. 이게 바로 센스가 만든 좋은 컨셉입니다. 정리하면 센스는 좋은 컨셉을 만들어내는 힘이고, 그 컨셉을 사람 마음속까지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컨셉은 언어지만 그 앞단에 감각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컨셉으로 진검승부하는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컨셉을 도출하려면 필요한 센스. 그러나 제 아내조차도 저에게 누누이 말할 정도로 저는 센스가 없습니다. 혹시 나도 센스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은 더 의미 있으실 겁니다. 호소다 다카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스는 모두에게 있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개념이다. 다만 그것을 감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단련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가 센스 없다고 느끼지만 사실 모두에게 나는 이게 좋다 라고 느끼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말 쉽게 하네.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센스를 타고났다기보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깊이 한 겁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좋은 것을 알아채고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센스가 우열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더 좋은 센스, 더 나쁜 센스로 나눌 수가 없다고 말이죠. 각자의 센스가 있을 뿐이라고 호소다는 호소합니다. 여러분,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요리와 30년 된 노포에서 할머니가 뚝배기에 담아주는 국밥, 어떤 게 더 센스 있는 건가요? 순위를 매길 수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셰프는 세련됨의 센스를, 할머니는 푸근함의 센스를 발휘한 거죠. 센스는 좋고 나쁨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성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난 센스가 없어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 나는 이게 좋아 라고 느끼는 여러분만의 같은 센스가 숨어 있습니다. 카피는 기술이라 최고와 최저가 있지만 센스는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거죠. 다만 사람을 얼마나 움직이느냐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말을 할 때 논리를 먼저 세우고 감정을 나중에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끝내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다는 늘 당신은 어떻게 느끼세요? 를 먼저 묻는다고 해요. 감정이 앞이고 논리는 그 다음인 거죠. 호소다는 센스 있는 사례로 딱 두 기업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첫째, 고양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브랜드인데 그가 만난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고양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양이 사료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광고를 만들면서도 우리는 건강한 성분을 사용합니다 라는 뻔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고양이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성분표가 아니라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대표는 고양이 수명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워 고양이의 평균 수명을 늘리는 연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센스가 출발한다는 점이었죠.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이 그쪽으로 강하니까 이미 센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호소다는 하나의 예시를 더 들었습니다. 보험회사 대표의 연설이 그 사례인데, 처음에 보험회사 대표는 100년을 사는 시대엔 보험이 필요하다는 딱딱한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소다가 물었죠. 그럼 당신은 100년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는 야구와 축구를 사랑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호소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바꾸기를 권유하죠. 100년을 산다면 100년을 응원할 수 있다. 논리 중심에서 자기 감정 중심으로 렌즈를 바꾸니까 이렇게 센스가 살아난 거죠. 이것이 바로 개인의 감정을 앞에 두는 것이라고 해요. 감정이 먼저, 논리는 그 다음. 그럼 자기 감정에 서툰 사람은 센스가 무조건 없다는 건가?
광고,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서라도 미술, 음악, 글쓰기 등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본과 한국 교육은 정답을 맞히면 칭찬받는 구조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툰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센스 있는 사람이란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그걸 표현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죠. 센스가 있냐 없냐보다 내 감각을 믿고 꺼내볼 자신감이 있냐 없냐인 겁니다. 창업자 엔초 페라리는 자동차로 돈을 벌겠다는 마음 대신 경주에서 무조건 이기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페라리를 창업했습니다. 그 남다른 마음에 열광하는 사람이 지금의 페라리 팬덤을 이룬 거죠. 호소다는 꼭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새로움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과거를 불러들이는 게 새로움을 만든다면서요. 바로 이것이 재상상입니다. 핵심은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상상이라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레트로처럼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본질을 다시 꺼내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로 만들어보는 작업입니다. 호소다는 재상상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애초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나? 둘째, 그게 지금이라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원래 닌텐도는 카드게임 회사였습니다. 카드의 본질은 가족, 친구가 모여 노는 시간이죠. 지금이라면 가족은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온 가족이 같은 화면을 보며 노는 경험이 필요했고 스위치 같은 거실 중심 게임기가 만들어졌죠. 조작은 쉽고 보는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파티 게임 위주로 말이죠. 카드의 본질을 하이테크 게임으로 재상상한 겁니다. 버버리는 본래 비를 막는 방수코트 브랜드였습니다. 본질은 험한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옷인데요. 현 시대의 물리적인 비보다 세상의 비웃음,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심리적인 비를 떠올렸고 도전하는 젊은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 라고 재상상한 거죠. 젊은 세대가 비판과 불안을 뚫고 나가는 용기의 상징으로 재해석되었고 패션쇼 캠페인에서 도시 속 젊은 도전자의 이미지가 강화된 겁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였죠. 자동차 광고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델명, 마력, 연비, 첨단 기능, 가격까지 온갖 정보를 다 집어넣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호소다가 만든 광고는 달랐습니다. 테일라이트만 켜진 차 한 대, 그리고 엔진 소리만 들려주는 광고. 화면도 거의 비어있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엔진 진짜 좋다. 호소다가 말한 것처럼 정보를 잔뜩 넣는 대신 감정을 일으키는 시그널 하나에 올인한 광고였던 거죠. 센스 있는 브랜드는 더 많이 말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게 할지 하나만 고집하는 브랜드입니다. 기업의 과제는 늘 어렵지만 어차피 사람의 고민일 뿐이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패밀리카를 팔고 싶으면 가족의 행복이 떠오릅니다. 자동차에 탄 순간이 가족의 중요한 시간이라는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잘 알고 그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오늘 말하는 센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센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재 자체가 가치가 되는 것. 독서의 본질은 결국 내가 직접 읽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많은 독서 유튜브는 책을 대신 읽어주는 낭독 서비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휴대폰을 보고 있고 책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지는 휘발성 정보가 눈앞을 끝도 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상상했습니다. 책은 한편의 영화이고 저는 그 영화를 먼저 보고 오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채널 장독대는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지 않아도 명장면과 명대사만큼은 가슴에 박히게 해주는 곳. 마치 그 작품을 보지 않았는데 유행어는 아는 것처럼요. 나아가 영화를 꼭 보고 싶게 만드는 예고편 같은 채널이면 좋겠습니다.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 리뷰도 있듯 재가공된 저의 영상으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구독을 해주신다면 언젠가 제 아내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당신 센스 있다.